김포공항 활주로 위로 마지막 여객기가 이륙하던 늦은 밤, 여의도 KBS 공개홀 지하 리허설 스튜디오에서는 드럼 초크가 은은히 떠다니며 눈앞에 가느다란 구름층을 만들고 있었다. 그 구름을 뚫고 나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저음이었다. 조금만 더, 21박자만 더 길게 데뷔 65주년을 앞둔 국민가수 이미자가 직접 후배의 호흡을 캐치하며 말을 건네는 순간, 스태프들은 숨소리조차 삼켰다. 그 호흡의 주인공 빈에서는 마이크를 내려두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잡았다. 5시간째 이어지는 합주였지만 어느 누구도 시간과 체력의 경계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9월 전파를 탈 KBS 특별 콘서트 주제가 세대와 시대를 잇는 음악의 달이라면 그 위를 건너는 첫 발걸음부터 흠집이 없는 편이 좋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허설장 벽에 붙은 세로 배너엔 빈에서 곱하기 쌓인 이미자라는 조합이 고딕체로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손글씨로 덧대진 한 줄 메모가 눈길을 끌었다. 노래는 시간보다 깊고 세대보다 넓다. 필체를 알아본 사람은 음악감독 권재영뿐이었다. 그는 빈에서가 첫 가이드 보컬을 녹음하던 날 헤드폰 너머로 들려온 팔세토와 가슴 울림 사이에서 이상하리만치 맑은 울음이 북받쳤다고 고백했다. 악보에는 음표가 아니라 역사라는 잉크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채색과 빈에서 시의 맥박이 같은 페이지 안에서 동시에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권 감독은 눈가가 붉어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래 KBS 클래식 앤드 모던이라는 파일명으로 시작됐다. 기획팀은 3년 전부터 전통가요와 신세대 감성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스페셜을 고민해왔다. 조건은 단순했다.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축을 세운 레전드 한 명,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출생 세대에서 기술적 완성도와 진정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가수를 매칭할 것. 수십 번의 회의 끝에 첫 캐스팅 목록 최상단에 오른 이름은 이미자였으나 상대 파트너는 쉽지 않았다. 19살에 등단해도 30을 넘어서야 무대가 깊어진다는 옛 관념이 아직도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 겨울, 온라인 라이브 클립 한 편이 묘수를 던졌다. 흰 목폴라 니트를 입은 빈에서가 선마을 선생님을 리메이크했는데 조회수보다 댓글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젊은데 왜 이렇게 서늘한 위로가 되죠? 노래 결의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들린다. 그 댓글 더미를 스크롤하다 마지막에 닿은 한 줄이 기획팀의 회의를 끝냈다. 이 목소리는 세대를 번역한다. 캐스팅 오퍼를 받은 빈에서는 10초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한다. 선배님 곁에서 숨을 쉬어볼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현실의 첫 만남은 영락없는 팬과 스타의 구도였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이미자가 한복자락을 여미며 들어섰을 때 빈에서는 반사적으로 90도로 인사를 했다. 선배는 허리를 굽히는 후배에게 양손으로 어깨를 받쳐 일으키며 말했다. 앞으로는 우리 둘 다 똑바로 서야 해요. 노래는 고개 숙이면 떨려요. 그날 이후 존경 대신 호흡을 키워드로 연습 일정이 짜였다. 가장 큰 과제는 음역대였다. 이미자의 상징인 흔들림 없는 고음 라인은 원키를 고수했고 빈에서는 한 키를 낮춘 알토와 펠세토를 오가며 화성을 쌓았다. 리허설 초반엔 두 성부가 부딪히는 듯했지만 권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세로가 아닌 가로 화음 방식을 시도했다. 쉽게 말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구절을 부르는 대신 이미자가 전주 뒤 일행을 선창하면 빈에서는 이행해서 응답한다. 이어지는 간주 동안엔 빈에서가 사음 올려 재창하며 이미자의 원도를 화성으로 감싸 안는다. 기존 듀엣이 아니라 시간 대기라는 새로운 구조라며 권 감독은 이 구성을 노래의 대화라고 불렀다. 음향 엔지니어들도 실험에 동참했다. 전통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미자의 마이크는 빈티지 리본 마이크 RC 44BX, 빈에서는 최신 콘덴서 마이크 노이만 트램 103분을 썼다. 레코딩 룸 한가운데에 놓인 크리스탈 마이크 스탠드에는 공연 타이틀도 프로그램 로고도 없었다. 대신 투명한 아크릴 패널에 음성 파형의 LED로 실시간 표시됐다. 두 가수가 번갈아 음을 내면 파형이 서로를 덮었다가 물러나기를 반복했는데
그 움직임이 마치 호흡기 모니터를 보는 것 같아 현장 스태프들은 D 무대는 살아있다 고들 말했다. 연습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빈에서는 연습실 천장 조명을 모두 내리고 간접등만 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빛이 강하면 노트 사이 그림자가 안 보인다는 것. 어둑한 조도 속에서 그녀는 이미자와 마주 앉아 피아노 없이 무반주로 가사를 읊조렸다. 한 줄, 한 단어, 한 호흡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보듬어 줄 수 있기를. 그러고는 선배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다. 촬영 감독이 슬라이더를 밀어잡은 근접 샷 속에서 두 손끝을 따라 수십 년 간격의 시간선이 맞닿아 반짝였다. 이 장면은 본방송 분량에 포함될 예정이다. 콘서트 D-32가 되자 제작진은 영상 선공개 대신 사운드 티저를 택했다. 30초 분량의 음성 클립이 SNS를 통해 퍼졌는데 별다른 정보 없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교차로 흐르는 형태였다. 어머니가 문득 눈시울을 닦으시네요. 할머니가 가만히 손을 잡아주셨어요. 같은 댓글이 올라오며 고작 24시간 만에 조회수 180만을 돌파했다. 화제를 증폭시킨 결정적 장면은 오히려 무대 밖에서 나왔다. KBS 기자간담회에서 권재영 감독이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기도 전에 눈물을 글썽인 것이다. 화면이 나오기 전부터 울면 어떡하느냐 는 기자의 농담에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 저 화면 속 목소리들이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지난 시간을 꺼내더라고요 라고 답했다. 이 멘트는 그대로 헤드라인이 되었고 예고편 조회수는 100만 뷰로 뛰었다. 관객의 기대는 한여름 도시의 기온처럼 치솟았다. 제작진이 준비한 3,000석 티켓은 오픈 2분 18초 만에 동났다. 예매 사이트 서버가 다운됐다는 소식에 거리에 있던 팬들은 카페 와이파이와 5G 데이터를 동시에 끌어다 쓰느라 스마트폰 배터리가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토로했다. 되팔기 방지를 위해 KBS가 처음 도입한 얼굴 인증 티켓 시스템도 화제였다. 티켓을 예매하면 자신이 직접 찍은 5초짜리 얼굴 영상을 업로드해야 티켓 바코드가 활성화되는 방식인데 상황에 따라선 웃는 얼굴, 울먹이는 얼굴, 심지어 화장기 없는 민낯까지 각양각색의 빈에서 이미자 보안 영상이 서버에 저장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팬들은 이를 역대급 혈서라고 표현했다. 무대 세트도 이전에 없던 구성을 예고한다. 무대 중앙을 가로지르는 반원형 플랫폼이 돌면서 객석 방향으로는 이미자의 골든 마이크가, 반대편 뒤편으로는 빈에서의 실버 마이크가 등장한다. 둘이 동시에 무대 끝을 향해 걸어가면 플랫폼은 살짝 떠오르는데 이때 LED 바닥이 파도 무늬로 바뀐다. 바다는 이미자가 60년 전 섬마을 선생님으로 데뷔하던 시절의 기억이자 빈에서가 어린 시절 군산 앞바다 낚시터에서 키운 흥의 원천이기도 하다. 무대 뒤편에는 8K 해상도 스크린이 설치돼 두 사람의 과거 사진과 연습 영상이 흑백과 컬러를 오가며 교차 편집된다. 마지막 곡 동백아가씨 리메이크에서는 이미자가 원곡 속 눈물 젖은 파트를 선창하고 빈에서가 종소리처럼 이어받아 플랫하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중음대로 마무리 짓는다. KBS는 이번 콘서트를 UHD와 5.1 채널로 동시에 중계하며 수어 통역도 뮤지컬 형태로 제공한다. 통역사는 노랫말을 단순 제스처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가 설계한 리듬에 맞춰 손동작을 박자 개념으로 표현한다. 사전 리허설을 본 PD는 수어가 마치 시그널 라이트 같았다며 음성 언어와 시각 언어가 동시에 노래를 번역하는 장면이 콘서트 메시지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방송 광고계 반응도 뜨겁다. 빈에서는 이미 국내 5개 광고 캠페인을 보류하고 이번 콘서트에 집중하고 있는데 화장품 브랜드부터 한복 대여 플랫폼, 청소년 마음건강 프로젝트까지 카테고리가 다양했다. 이미자 역시 국민 가수 타이틀에 걸맞게 대통령 표창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기획사 관계자는 선배 가수가 후배와 듀엣을 하며 다시금 브랜드 가치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이번 무대는 엔터테인먼트와 마케팅 시장 모두에 전례 없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가진 진짜 힘은 음계로 환산할 수 없는 감정의 증폭이다. 빈에서는 녹음 마지막 날 모니터에 찍힌 파형 파일을 USB에 담아
이미자에게 조심스레 건넸다. 선배님의 서명이 필요해요. 이미자는 캡을 돌려 연펜으로 USB 윗면에 한글 3글자를 썼다. 시간. 그날 뒤풀이에서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이미자는 소주잔을 반쯤 들었다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 USB 안에 있는 시간만큼은 평생 간직합시다. 빈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에 채운 물을 들이켰다. 아무도 술을 따르지 않았지만 축배는 이미 울리고 있었다. 콘서트 본방이 다가오자 시청자들은 일상을 리허설로 삼기 시작했다. 일부 초등학교 음악교사는 수업 시간에 동백아가씨를 경쾌한 4분의 4박자로 편곡해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고 중학생 유튜버는 전통가요에 로파이 힙합 드럼을 얹어 교차 편집 영상을 업로드했다. 댓글엔 구리 할머니가 울고 나도 웃었다. 가족이 클릭 한 번으로 세대 공감했다. 같은 문장이 달리고 있었다. 콘서트는 아직 송출되지 않았지만 이미 세대를 잇는 다리는 곳곳에 놓이고 있었던 셈이다. 공연 당일, 무대가 어둠 속에서 스르르 떠오르면 첫 소절은 이미자가 선창한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관객들이 입을 가리지만 객석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에 빈에서가 음을 얹으면 시간은 한 번 접혀 무대 앞뒤로 겹친다.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노래는 어제를 덮어 오늘을 품고 다시 내일을 향해 열린다는 사실. 그때 스포트라이트도, 생방송 온에어 불빛도, 모든 장치가 무색해지는 단 하나의 진동이 공연장을 가득 채울 것이다. 누군가는 눈물을 삼킬 것이고, 누군가는 손뼉 대신 가슴을 누를 것이다. 그리고 방송 끝,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마지막에